어제 한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포항에 살고요. 20년 전에 어선 선장을 했고요. 대하태 오징어잡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흥진호 보거잡이는 울릉도 북동쪽으로는 거의 안 합니다. 그날 납포되는 날 태풍 간접 영향으로 동해상의 추러 선박들 대피 지시가 내려졌고요. 모든 어선들은 가까운 항구로 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선 조업을 하는 선장은 항상 레이더에 작동을 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국경을 넘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초조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의 제보에 제가 실제로 21일 날 날씨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날씨가 육지에는 맑았지만은 지금 오키나와 남방에서 21호 태풍이 20일부터 21일, 22일 사이에 계속 올라와서 22일에는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통과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기상은 이 육지하고는 좀 달랐는데요. 자, 이 20일부터 제주도 남쪽으로 태풍이 자리 잡으면서 기압차가 커지고 있고 20일 날은 제주도 남해상에서 시작돼서 남해상과 동해상으로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고 그게 21일까지입니다. 22일 날은 동해 남해 전역에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일 날 남해상과 동해상으로 바람과 물결이 매우 세서 풍랑특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자, 21일 날 날씨를 이렇게 보면요. 이분이 제보해 준 바 덕분에 또 제가 어젯밤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21일 날 뉴스들을 검색을 쭉 해봤는데요. 21일 날 날씨입니다. 제주 전 해상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이렇게 발효됐고 동해상도 오늘 오후부터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굉장히 이렇게 풍랑이 거세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때가 이 만조하고 이렇게 겹쳐 가지고 해안가는 이렇게 너울이 심할 수 있고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났고 그리고 이 풍랑 예비특보가 21일 동해 남부 먼 바다에 내려졌습니다. 결국은요. 지금 동해에 저기 대하태 의장까지 가 있던 배들은 20일쯤부터 일기를 보고 21일 날, 22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하면 그때부터 옮기기 시작해야 동해는 섬도 대피할 수 있는 항구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야 실제로 22일쯤 됐을 때 항구에 도착해 있지 21일 오후나. 그걸 갖다 계속 배를 거기서 잡고 있다면 태풍 영향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38톤짜리 배가요. 그럼 다른 배들은 대피할 동안에 저 배는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왜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또 선원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하루에 조선일보가 한 명 하고 그 다음 날은 중앙일보가 한 명 합니다. 조중 그 다음에 내일은 동아일보가 합니까? 그래서 또 단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인들이 일정하게 통제되는 상황에 있고 그 중에 한 명 한 명씩을 일정한 조건을 걸어서 이 보안에 거기에 응한 언론에 인터뷰 시켜주면서 특종을 주면서 지금 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가 어제 저녁에 단독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참 희한한 게 이 기사가 처음 입력이 3시 37분이고
그 다음에 수정한 것이 5시 28분인데 충분히 어제 했어요. 어제. 그러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지면에는 충분히 나와야 될 건데 중앙일보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인터뷰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올리고 신문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특종으로 보도를 한 건데 종이신문에는 왜 뺐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중앙일보는 해경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특종을 한 언론인데 이 보도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낼 만한데도 인터넷으로만 올리고 종이에서는 빠졌다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어쨌거나 제목이 홍진호 선언 A씨, 여기도 A씨입니다.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요. 조선일보도 A씨였습니다. 그 A하고 이 A는 같은 A입니까? A-A입니까? A-B입니까? 선주도 A1이 있고 A2가 있고 선언도 뭐 그렇습니까? 자, 어쨌거나 북한 어선 만나 욕하고 다투어 그들이 신고한 듯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 응유기간 내내 살아남지 못할까 걱정했고 돌아오고 나니 우리를 공작원 간첩이라 매도하는 기사를 봐서 억울하다. 우리는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게 서두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을 또라이 아니냐는 투로 시작을 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자기적인 냄새가 납니다. 21일 날 동해 조업 중 북측 넘어가서 납포되었다가 6만에 풀려난 홍진호 선언 A씨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맨 처음 꺼낸 말이다. 이것도 만난 것도 아니고 통화네요. 그럼 조선일보도 통화였겠네요. 자, 선언은 나타나지 않고 통화로만 인터뷰한다. 그 사람이 홍진호 선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고 통화로 인터뷰합니까? 그러면 중앙일보가 이 선언한테 당신 어머니 이름은 뭐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주민등록번호를 대봐라 이렇게 다 해서 진짜 신원을 확인했습니까? 어쨌거나 A씨는 10월 30일 31일 이틀간 포항 해경에서 조사를 받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 집에 가서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고 전부 통화 비슷한 걸로만 인터뷰를 합니까?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 시끄러워진 사건이면 집으로 찾아가서 선언 인적 사항이 공개돼서 이거 뭐 수협에 가면 다 있을 거고 어촌계 가면 다 있을 건데 뭔 보안 사안입니까? 그럼 집으로 찾아가서 얼굴만 가리고 이름만 실명만 안 밝히고 인터뷰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선언 수첩에 다 전화번호, 스마트폰 번호까지도 있을 건데 찾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자, A씨는 이번이 첫 성선이고 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돈을 벌기 위해 홍진호 선언으로 취업했다. 자, 이걸로 보면 이 선언이 젊어도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언질로 뼈가 굵은 사람은 나이가 든 영감님이시겠지만은 고기 잡는 일이 이번에 처음이고 그래서 나는 젊을 수 있다 이 말을 암시하고 있죠. A씨는 28일 후포항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납북되었다가 속초 갔다가 후포항에 도착해서 마스크를 쓴 이유에 대해 얼굴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시달리고 피해를 볼 것 같아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이 홍진호만 잡혀갔습니까? 대성훈이 뭐니 잡혀갔다가 돌아온 선원들이요. 전부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사진 다 찍고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정부가 잘못한 거지 선원들이 월경에서 뭐 고기 잡다가 한 거 그거 뭐 여태까지 큰 사고로 쳐서 강한 처벌을 했습니까? 어떻게 처벌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를 만큼 넘어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뭔 대역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번에 홍진호만 유독 시달리고 피해를 볼 것 같다고 미리 예단을 합니까?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들은 아무 정보가 없어요. 북한에 갔다가 바로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일을 정부가 감췄었는지 몰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 뭐가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다른 선원들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맞지. 얼굴이 알려지고 가족들이 시달리고 피해를 볼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될 거라는 거를 배에서 내릴 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공작원 간첩으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걱정한 차원이다. 아니 누가 공작원이고 간첩이라고 당시 27일 날 돌아와서 또 28일 날 아침에 후포항에 왔을 때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도 있네 하고 좀 이상하다 할 정도였지 그때 무슨 간첩이니 공작원이니라고 말들이 아무도 하지 않던 시점입니다. 정부가 뭘 좀 알고도 감찬 거 아니냐 납북을 그런 정도였지요. 그런데 굉장히 오버해서 28일 날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28일 날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이동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8, 29 이렇게 이틀간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받고 30일, 31일은 또 위법사항 때문에 포항 해경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요. 왜 이번에 홍진호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납북은 한 달 이상 가 있어도 오래 있을수록 이상한 일이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갔다가 금방 온 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조사를 합니까? 자, 홍진호는 16일 저동을 출항을 해서 제가 말한 대로 18일 이제 대하태 어장으로 갔는데 이때 조업을 하다가 북한 어선 20명이 타고 있는 배를 만났고 그 다음에 서로 고성을 지르고 욕을 했고 당시 조업 장소가 북한 해역일 걸로 추정을 했고 선장은 GPS 전원을 끈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왔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선장은 해당의 위치에 대해서 위험한 지역일수록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레이더든 GPS 등을 켜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원들은 북한 어선이 때로 몰려들까봐 수적으로 불리할까봐 우려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선장이 배를 멀리 이동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서 계속 그 해역에서 좀 벗어나서 바로 조업을 계속했고 어획량이 많아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조금만 이동했었다. 그런데 홍진호가 21일 오전 10시 반에 북한 경비정을 만났고 전속력으로 도망을 남쪽으로 왔지만은 1시간 만에 납포됐다. 자, 여기서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북한 경비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선원은 잡히고 나서야 북한 경비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잡으러 오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경비정이 잡으러 오는데 남쪽으로 뭐 가서 뭐 할 겁니까? 그 고양이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남쪽으로 갑니까? 한국 경비정이 잡으러 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한국 경비정이 서라고 하면 도망가는 어선도 무슨 중국 배도 아니고 없습니다. 도망가봤자요. 레이더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잡히지요.
자,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남쪽으로 북한 경비정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때가 해경은 홍진호가 조업하던 곳이 북쪽 해역 85km 지점이라고 봤고, A씨는 자신들과 다퉜던 북한 어선이 홍진호 조업 사실을 알린 걸로 생각을 했고, 군인이 배에 오르니까 죽었구나 생각을 했고, 군인들은 홍진호가 자력으로 항해하도록 한 뒤 북쪽으로 애인을 했고, 반나절 항해해서 원산항에 도착했고, 원산인 줄도 몰랐는데 북한 조사관 말을 듣고 원산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북한 조사관들은 선원들을 허름한 여인숙에 수용을 했고, 자, 이것도 또 다릅니다. 앞에 인터뷰한 사람은 8, 9층짜리 여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허름한 여인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여관은 그 관광객도 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명 되는 이 홍진호 선원들이 북한의 다른 숙소에 각각 수용됐단 말입니까? 격리 수용했어요. 방 한 개에 2명씩 감금한 뒤 1명씩 조사했고, 개인 신원과 조업경위 그리고 북한 수역을 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물었고, 가혹행위나 월북 권유는 없었다. 이런 말을 항상 해요. 북한이 젠틀하게 대해줬다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진술서를 반복해서 쓰게 했는데, 침범에 잘못했다, 송환시켜주면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 북체류 기간 처우에 감사한다. 즉 북한이 아주 이렇게 인도적으로 대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탄강이나 포로수용소 끌려갈까봐 잠도 못 잤다. 감금된 방에서 TV로 북한 방송만 보게 했다. 27일 오전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북한 조사관으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게 이제 똑같아요. 조선일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일괄되게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준다는 말을 27일 오전에 들었다. 이렇게 합니까? 청와대가 6시 한 40분쯤에 돌아온다 했는데 27일 오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들은 겁니까? 북한 방송은 8시에 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좀 복잡합니다. 선원들은 마음을 놓지 못했고 북한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10시에 원산항을 출발했고 6시에 NLL 도착했고, 그리고 북한 군인은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경비정으로 옮겨 탔고, 홍진호는 6시 40분에 해경을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배를 탈지 다시 고민이다. 선원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면서 자기들 욕하지 마라 그래요. 자, 누가 선원들한테 욕을 합니까? 정부 욕을 하고 있지요. 자, 이 와중에 포항해경은 지금 베트남 선원 2명까지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속 선주, 선장, 선원을 불러서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선주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홍진호의 GPS 이런 장치들을 다 분석해서 침범 과정을 밝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혹하게 이렇게 지금 처벌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허위 보고로 해경 뒤통수를 친 선주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좀 자기적이다. 아니, 정부가 어떻게 개인한테 속은 것을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속은 사람이 무슨 죄냐, 이 속인 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속았다고 하면 그건 정부 잘못이지 속인 사람 잘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이익 때문에 평상시 하던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1시간 동안 납포될 때까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왜 하지 않았는가를 밝혀야 되겠지요. 그건 지금 좀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홍진호가 속초로 들어왔다가 후포로 옮긴 부분이 북한이 홍진호가 북한 수역에서 잡은 보고를
뺏지 않고 놔뒀답니다. 이것도 인도주의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속초에서 후포로 이동한 것이 북한에서 잡은 보거 3.5톤을 후포 수협에 위판하기 위해서 옮겼다라고 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하는데요. 정부가 정말로 이 선주의 입장을 존중해서 속초에서 후포로 옮겼을까요? 속초에는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언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후포로 빼가지고 후포에서 국정원 조사를 하려 한 거 아니겠어요? 국정원도 있고 날고 기는 기관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선주가 3.5톤 배를 보고를 수협에 팔기 위해서 옮겨달라 한다고 옮겨줬다고 보십니까? 그건 사후적으로 만든 핑계거리죠. 저는 이 사건을요, 지금 일부 언론들이 계속 한 개씩 이렇게 선언 인터뷰를 하면서 공작원이나 간첩으로 몰지 마라, 억울하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주가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만들고, 여기에 완전히 해경이 뒤통수 맞았다면서 세월호 때도 아무 힘없는 해경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어서 해경의 당시 그 구조배 선장을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도 해경으로 다 덮어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 해경이 보고했다는 기사가 나니까 그것도 굉장히 불쾌해서 지금 멍청한 놈의 해경 놈들이라고 해경을 조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침몰도 결국 해경 조직을 해체한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국민안전처 만들고 쇼하면서 끝났는데요. 이번에 하는 짓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장단을 맞추면서 하고 있어요. 보수 언론들도 기가 싹 죽으면서 이 문제를 파헤치려고 의욕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계속 파헤치겠습니다. 정권요, 세월호 선장 선언 다 동원해서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우고, 아까 제가 말한 납치부터 돌아올 때 과정을 전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해야 이 일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요, 홍진호, 선주, 선장 선언들을 다 기자회견에, 공개 기자회견에 세워서요,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사항을 일문일답게 해야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선원들하고 선장, 선주들이요, 교묘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전화 인터뷰로 A씨 형태로 이야기되는 모양은 저는 평생 처음 봅니다.